27, 과일로 쏘아올린 200억. 그러니까 과일 사업을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누적 매출 200억. 이게 뭐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찐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200억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오신 거예요? 말이 누적 매출 200억이지 현재는 연매출 200억을 다가고 있고요. 24년에는 1월부터 6월까지 전반기 매출이 100억이 넘었기 때문에 지금은 연매출 200억에 다가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원래 누적을 내신 건데 이제는 거의 연 수준으로 올라왔다. 그럼 이게 영업이익률이 얼마나 돼요? 영업이익은 사실 도매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데 3%에서 5% 정도 하고 있고요. 올해 24년도 목표는 7%에서 10% 정도 운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비즈니스 구조 자체가 높은 영업이익률 나는 거는 한계가 있으니까. 근데 9, 6년생이신데 벌써 5년이나 되셨어요? 사업을 대학생 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중학생, 고등학생 때부터 제 마음속에는 뭔가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라는 상상만 갖고 살다가 대학생 때 우연치 않은 계기로 어머니가 담배를 끊어야 되지 않겠냐 라는 제안에 담배를 끊었습니다. 그냥 끊은 건 아니고 어머니께서 한 달에 50만 원씩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끊었는데 잉여 자금이 좀 남더라고요. 그래서 잉여 자금이 생기니까 그걸로 뭘 해볼 수 없을까 했던 게 사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대학교 축제 기간이었는데 거기서 뭘 팔아볼까 하다 흐지부지 되고 트럭 장사 해볼까 흐지부지 되고 이제 해외 구매 대행 사업도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휴대폰 케이스도 매입해서 팔아볼까 해서 실제로 30만 원 정도를 매입했는데 하나도 못 팔았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판매하다 보니까 과일이라는 게 얻어 걸렸습니다. 과일 시장이 이렇게 큰 줄 몰랐어요. 여러 가지 상품들을 올리던 그 카테고리 중에 하나였는데 과일에서 반응이 오기 시작했고 과일이 되나 보다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과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통 판매를 이제 시작한 건데 아이템을 찾다가 이제 과일까지 가게 되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대표님 보시기에 이 과일 유통에서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과일은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일단은 뭐 휴대폰 케이스 같은 경우 유행은 있지만 사놓는다고 썩질 않거든요. 근데 과일은 내가 보관을 잘못하면 하루만 해도 다 썩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고요. 그 배송간에도 이슈가 굉장히 많아요. 가면서 파손이 있을 수도 있고 상할 수도 있고 휴대폰 케이스를 우리가 포장해서 아무렇게나 던져도 상하진 않잖아요. 근데 과일은 그런 이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고객들로 하여금 CS가 굉장히 많은데 그것들도 또 하나의 진입장벽이 되기도 합니다. 휴대폰 케이스는 보통 한 번 사면 쉽게 안 바꾸죠. 근데 과일은 오늘 먹으면 내일 또 먹고 모레 먹고 식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요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과일의 매력이 있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럼 이거를 어디다 파는 거예요? B2C의 영역이 있고 B2B의 영역이 있는데요. B2C라고 하면 소매 판매를 일컫는데 그거는 이제 쿠팡, 네이버, 11번가, 각종 카페24 같은 자사몰 등등 오픈마켓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B2B는 현재 저희가 워럭 도전이라는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위탁 셀러들, 개인 셀러들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B2C 이제 쿠팡 네이버에서 스토어로도 직접 판매도 하시는 거고 B2B로 셀러분들이죠. 부업으로 돈을 벌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과일을 공급하는, 왜냐면 초보자가 아무래도 원산지 가서 떼올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제 영역은 마치 온라인 프랜차이즈 구조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셀러분들 입장에서 어차피 셀러를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과일을 꼭 해야 된다. 설득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요? 무조건 과일 유통을 해라 라고 설득은 할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왕초보라면 과일 유통을 해라 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왕초보들은 온라인 생태계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진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무언가 휴대폰 케이스를 사오거나 아니면 각종 이제 공산품을 사오게 되면 나만의 포인트를 맞춰서 브랜딩을 하거나 무언가 소구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 작업을 못 합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과일 같은 경우는 똑같은 농민이 똑같은 사과를 재배했어도 이제 내가 어떻게 꾸며내느냐에 따라서 이 사과는 고산지에서 재배한 사과다 해서 조금 가격을 달리할 수도 있고요. 무조건 싸야 팔리는 구조도 아니고 왕초보일수록 오히려 과일에 접근하는 게 좀 더 쉽다. 무엇보다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CS가 어렵기 때문에 공급하는 판매처들이 굉장히 적은 데에 비해서 수요는 많기 때문에 나름 블루오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현업에서 보시기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과일을 많이 사 먹나요? 굉장히 많이 사 먹더라고요. 올해 추석이 막 지난 시점에서 제가 며칠 전에 뉴스를 봤는데 선물 세트로 가장 많이 나간 게 1위가 상품권이었고요. 2위가 과일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과일이 많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일 유통 관련돼서 하는 분들을 몇 분 뵀었는데 대표님만의 노하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물동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움직일 수 있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더 싸게 사올 수 있고 현재 저희 창고는 경기도 여주에 위치하고 있고요. 1000평의 부지 물류창고에서 직접 패킹하면서 포장하고 직접 납품하고 그런 형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택배 최대 출고량이 10,000건 정도 되고요. 저희가 사올 수 있는 구매 파워라고 하잖아요. 구매 파워가 세기 때문에
때문에 다른 데보다 가격 경쟁력이 있다. 그 부분이 매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쵸. 결국에는 일단 가격 싸움이 들어갈 건데 그거를 이제 많이 가져오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저희는 현업에서 제가 직접 뛰고 있기 때문에 B2C의 매출 비중도 30% 이상 됩니다. 그게 다른 데와의 큰 차별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과일 가격을 측정하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게 또 기회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코카콜라는 10캔 이렇게 묶음 단위로 쿠팡에서 팔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가격이 눈에 확 띄는데 똑같은 사과 1kg를 판매하더라도 여긴 7,000원이고 여긴 8,000원이고 근데 상세 페이지에서 충분히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게 오히려 기회이기도 하고 공급사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소비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거기서 차별점을 둘 수 있다는 게 저희 과일 사업에 굉장히 큰 메리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게 개수도 뭐 완전 획일적인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어디는 1kg에 대과 3개 내외, 어디는 1kg에 중과 5개 내외 뭐 이런 식으로 팔아도 완전히 다른 상품이 돼버리거든요. 또는 어디는 1kg에 대과 3개 내외, 어디는 1kg에 L 사이즈 3개 내외라고 하면 완전 다른 상품이 됩니다. 이거를 영어로 쓰느냐 한국어로 쓰느냐 중대가냐 대과냐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한 표현들이 가격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포인트가 되기도 합니다. 그게 소비자한테는 좀 어려움이지만 셀러분들한테는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는 포인트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과일 유통을 이제 좀 시작하려는 그런 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일단 지금은 쿠팡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근래에 뉴스 기사 나온 것도 쿠팡의 MAU가 3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한 달에 사용하는 실사용자 수가 3천만 명이다. 대한민국 인구수가 5천만이 좀 넘었다고 들었는데 3천만이면 사실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가 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경쟁을 해야 판매량도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조그만 셀러들도 거기서 오히려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아예 없는 곳보다 많은 곳에서 경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쿠팡에서 시작을 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제가 해본다고 했을 때 이미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셀러분들이. 근데 제가 초보자로 이제 들어가서 이길 수 있을까요? 그게 쿠팡의 장점이기도 한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고인물들, 이미 판매하고 있는 셀러들에게는 굉장히 불안 요소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쿠팡의 로직이 1등을 계속 고정시켜주는 로직이 아니고 한 번씩 사이클을 돌려주거든요. 아래에 있는 것들도 한 번 올려주고 다시 위에 있는 것들은 내렸다가 다시 노출시켜주고 이게 시간대별로, 지역대별로, 소비자의 특성별로 다 다르게 나옵니다. 실제로 대표님 지금 핸드폰 켜서 쿠팡 보셔서 사과라고 검색했을 때 제 핸드폰을 켜서 사과라고 검색했을 때 순위가 다릅니다. 거기에서 초보자들이 기회를 찾을 수 있다. 근데 오히려 고인물들에게는 이게 또 불리한 조건일 수도 있어요.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순위가 똑같습니다. 인천에서 검색하나 부산에서 검색하나 똑같습니다. 그게 오히려 네이버에서는 고인물들에게는 유리한 요소가 될 수도 있겠는데 쿠팡은 오히려 반대로 초보자들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처음 시작한 분들이 심심치 않게 월에 1억씩 판매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다 이런 경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과일 종류는 하나를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 개를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거는 사실 정답은 없다고 보는데요. 항상 저에게도 많이 질문하시는 얘기 중에서 어떻게 10개를 올릴까요? 하나만 올릴까요? 이런 질문들 많은데 사실 결과론적인 얘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하는 게 좋다. 초보자일 경우에는 많은 것을 시도해보고 많이 실패해보면 많이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세 페이지를 얼마나 돋보이게 쓰느냐. 과일이다 보니까 뭔가 좀 맛깔나게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데서 노하우가 있으신 거죠? 저의 개인적인 경험담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언젠가 천혜향을 한번 파는 날이 있었습니다. 천혜향이라고 하면 이제 귤과 생물 중에 매끈매끈하게 생겼고 향이 천리 밖을 간다고 해서 천혜향이라고 불리더라고요. 근데 아주 멀쩡한 천혜향이 입고가 됐습니다. 맛은 좋은데 맛이 좋다는 것만으로 이 물건을 빠르게 팔기가 좀 난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불쌍한 척을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오히려 정품인 천혜향을 못난이 천혜향인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농민들이 이렇게 해서 못난이 천혜향을 재배를 했는데 이게 시장에 나가면 제값을 못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전량 매입을 했다. 맛은 정말 좋은데 선별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렇게 싸게 팔리는 게 말이 되냐 라는 식의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많이 비싼 가격은 아니고 적정 마진을 취해서 판매를 했고요. 소비자들이 그걸 보고 마음이 움직였는지 빠른 속도로 판매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문의에도 농민분 힘내세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삽니다. 이렇게 도와주는 업체가 많아져야 된다. 어떻게 보면 소비자 기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 고객님들께 도착한 건 오히려 좋은 상품이었어요. 고객님들은 못난이라고 생각해서 샀는데 막상 보니까 좋은 거예요. 이게 못난이야? 나 이런 거면 더 살래? 이런 분위기를 형성을 했던 거죠. 그런 식으로도 빠르게 판매할 수 있는 방법도 있더라. 네, 이거는 제 순전히 경험에 의한 노하우입니다.
그럼 결국 이제 원산지를 어디서 떼오냐라는 문제가 있는데 그게 초보자가 너무 힘드니까 대표님 그 플랫폼을 활용하면 좋다. 네, 맞습니다. 그럼 그 플랫폼은 공짜인가요? 예, 무료입니다. 그럼 뭘로 남기세요? 저희가 거기서 공급가를 책정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이제 인건비 및 마진을 책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잘 파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이게 모든 사람들이 들어오면 불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판매량이 높은 셀러들에게는 등급을 차등 적용해서 할인율을 따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5천만 원 이상 매출을 전월에 발생을 시킨 셀러라면 S등급을 부여해서 기존 공급가에 2%씩 할인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물건을 가져오는 거는 특별히 비용이 안 들어가는 거고. 예, 맞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 공급가를 10,000원에 책정해서 올려두면 그 10,000원에 대한 상품을 쿠팡에 뭐 15,000원에 올리든 20,000원에 올리든 그거는 셀러들의 역량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 거고, 저는 이제 곡괭이를 파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럼 개인적으로 이제 궁금한 게 대표님 같은 사업 모델을 또 꿈꾸는 기존의 어떤 선진입자들이 있을 텐데 어떤 차별화 요소가 있으세요? 그 사람들은 보통 B2B를 도매를 메인으로 하는 업체였고요. 저는 이제 소매를 메인으로 하다가 이쪽 시장으로 뛰어들었기 때문에 셀러들의 고충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1인 셀러를 모두 겪어보고 이 시장까지 진입을 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를 잘 해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포인트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 B2B 시장의 1세대입니다. 그래서 저희를 보고 따라하는 업체들도 굉장히 많고, 이제 푸트스쿨 구독자분들이 보통 이제 20대에서 30대 젊은 MZ 세대들로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월에 2, 3억은 또 다른 문제고 20억, 30억은 또 다른 문제겠지만, 이 구독자분들께서 원하는 수익이 1,000만 원 이상으로 가는 걸 원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베토벤, 모차르트는 아무나 못하지만 저는 피아노 좀 치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더욱 그런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좋겠다.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계시죠? 워럭 도전이라고 합니다. 워럭 도전.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